음주운전입니다. 억울한 사고 없도록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라는 주제 선정해 봤는데요. 음주운전에 세 번째 적발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에 이 재심을 청구해서 감형받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 씨, 이분이 이제 당시에 22살이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치고 그리고 뺑소리를 이렇게 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사실은 반복적인 습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는 것만으로도 이런 불행한 죽음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을 했던 행위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 아니면 벌금도 과중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무조건 그 벌금형을 때리는 그런 내용들이 골자인데 이게 이제 벌써 그 위헌 판결을 지금 세 차례나 받았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취지를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지나치게 과다한 그런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다한 그런 처벌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매긴다 이런 부분이 위헌 판결의 주된 소지인 거죠. 말씀해주신 사항도 이제 맞는데 이게 가장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윤창호법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여러 차례 되면 그 형량이 가중되는 그런 취지의 사실 내용을 담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러 차례라는 것이 사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전에 음주운전 딱 한 번 하고 최근에 한 번 한 사람 그리고 이거를 1년 전에 한 번 하고 또 이제 그렇죠. 올해 또 한 번 한 사람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것에서 사실 문제가 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예. 뭐 10년 전에 한 번 했다가 20년 전에 한 번 했다가 최근에 했는데 이걸 두 번으로 딱 봐서 최근에 상습적으로 한 사람과 동일시 놓는 것은 우리가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맞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감형을 받은 이분이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그 세 번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지막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윤창호법에 대한 이런 위헌 부분을 계속 그 공략을 하면서 결국은 1,000만 원으로 이제 벌금을 갖다 깎아서 받으신 건데 이 부분이 상습적으로 막 매번 운전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윤창호법이 확실하게 좀 정비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3년 안에 뭐 3번이라든가 그렇죠. 뭐 5년 안에 3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또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음주운전 관련된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고 굉장히 좀 용감하게 뒤쫓아갔는데 만취운전자가 알고 보니까 해병대 현직 장교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 남성이 이 시민을 위협하고 급기야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해병대의 장교라고 한다면은 진짜 어떤 측면에서도 타의 모범을 갖다 보여줘야 될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계급이 높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자기가 이제 거느리고 자신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그 배우고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하는 그런 부하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만취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거기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고 그렇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시민을 갖다 폭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점입가경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 5km 이상을 위태롭게 음주운전을 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영외에 있는 군인 숙소로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인근 화단을 들이받기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파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기물파손입니다. 거기에 부딪힌 다음에 타이에 의해서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 시민이 가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해병대에서도 이제 이 신원을 넘겨받은 다음에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엄히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으니까 군 재판의 어떤 판단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 사실이 들통난 40대가 있는데요. 당시에 출동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 출동 경찰관이 근무하는 이 지구대까지 따라가서 이걸 알아내서 거기까지 가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하도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적반하장의 일이 또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억울하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낸 거지 음주운전까지 처벌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들 중에서 꽤 많은 경우가 이렇게 사고를 내 가지고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런 경우 걸리는 많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고 자체도 음주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 처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음주운전 자체도 일단 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걸로 사고를 냈으니까 사고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운전을 했으니까 더더욱 가중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수 한 번 가지고는 법은 과하게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중 삼중의 맞습니다. 그런 그 상황들이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고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고의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법의 그 처벌이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경찰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니 더더욱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으로 연말연시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은 모임이나 약속도 늘어나고 그만큼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늘 하던 거지만 지금 11월 18일서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한 2달간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도경찰청 경찰서별로 매일매일 음주운 단속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게 참 세태가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날들이 이렇게 땡겨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일요일날 그렇게 많았거든요. 토요일날까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일요일날 뭐 하다가 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토요일날이 휴일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5일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주 4일제가 되면 목요일날로 또 땡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야간에 전국 단속을 한다니까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노시지 마시고 집에 빨리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겁니다. 전년보다 28.2%나 감소했다고 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지금 206명이 전체였는데 10월까지를 따져봤더니 129명.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경우니까 음주운전이 이제 그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뿌리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